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조덕호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과 정신혁명입니다. 강의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경북 과총 과학 특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입문점이 있거나 혹은 저희 정보를 알고 싶거나 혹은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검색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글쎄 뭐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만은 어, 어, 왜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인공지능과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혹은 인공지능 시대의 다음은 뭘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2부 정신혁명의 필요성과 의의, 3. 인공지능과 정신혁명의 융합, 4. 실천 방안 및 미래 전망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발달사는 모두 도구의 발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혹은 이제 산업화를 거쳐서 예를 들면 자동차, 비행기 이리까지 모두가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특히 이들 도구는 기본적으로 지능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컴퓨터이고 컴퓨터까지는 하여튼 석기부터 컴퓨터까지는 지능이 없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바로 어, 지능을 가진 도구입니다. 사실상 모든 도구는 이제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만들었는데 더 쉽게 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머리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능 사회로 급격한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및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의 정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기술과 접근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사고하든지 혹은 메모리 하든지 추론하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여러분들 뇌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뇌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역사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한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5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심체화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이르렀고 특히 기계학습, 기계학습 딥러닝의 주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종류와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습을 하기 이전에 인공지능이 소위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이 무엇이 다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이나 혹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 엔진이 검색 엔진이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창이 보이는 요 창이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상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검색 엔진, 요거는 인공지능 챗 GPT-4O인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메시지를 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검색을 입력하는 거나 챗GPT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같은 겁니다. 챗GPT는 굳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그걸 프롬프트라고 뭐 이야기를 붙이는데 프롬프트는 뭐 질문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명령어 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파일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뭐 그림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뒤에 차이는 뭐냐면 이 좌측은 지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측은 지능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란 이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이고 이쪽은 이제 챗GPT-4O인데 인공지능 검색을 넣으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들이 이 자료 리스트가 쭉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읽어보고 자기가 맞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일일이 다 읽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시 하면 자료 리스트만 보여주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란 아까 이런 챗GPT-4에서 인공지능을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란 이런 것을 이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읽고 그것을 예를 들면 천자로 써라고 할 때 나온 건데 이렇게 글로 써줍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말로 해주는 것도 있고 또한 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입문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검색 엔진은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지능적으로 모방하거나 시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리, 목적, 기술 기반, 작동 방식, 응답 형태, 사용 데이터, 진화 가능성, 외시, 제한점, 주요 활용 분야는 예를 들면 이제 웹 검색 엔진은 온라인 쇼핑, 여행 정보 제공 등등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은 다시 하나는 지능이 없고 이쪽은 지능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금융, 제조업, 뭐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에는 주로 정보를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지능을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우리가 한번 실제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 공유를 하면은 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인공지능에서 챗GPT4에 아까 여러분들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창, 요 프롬프트 창이 질문 창을 쉽게 하는 질문 창에다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천자, 예를 들면 천자를 하든 만자를 하든 되고 그다음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많습니다. 천자로 요약하라 하라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면은 아, 멋지게 또 재미있게 요약하라 하면 멋지고 재미있게 천자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것을 한번 눌려보면 이걸 이제 명령을 눌리기 전에 인공지능에는 챗GPT도 있고 제미나도 있고 퍼플렉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너도 있고 뭐 구버도 있고 우리는 구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건 대체로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을 좀 한번 써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또 좋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유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검색 엔진을 딱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소위 말하는 질문창에다가 혹은 명령창 질문창에다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재미있게 요약하라. 요거는 인공지능을 요 앞에 인공지능은 검색 엔진을 쳐도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자로 하라 혹은 재미있게 하라 요약하라는 인공지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눌려보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이란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찾아볼 수 있는 게 자료를 다 컴퓨터 속에 지르는 자료를 다 읽어서 요약해서 줍니다. 물론 아까 봤지만은 물론 논문을 입력을 할 수도 있어. 논문을 읽어서 요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챗 GPT라는 건 뭐냐면 챗은 어, 대화하다는 뜻이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근데 이 챗GPT라는 게 사실상 고유 명사인데 거의 일반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 챗GPT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라는 건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아마 어디 100쪽의 어떤 문장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지? 그래서 또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 다른 명령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상하게 예를 들면 삼천자로 느려라. 느려라 하면 삼천자로 느려줍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보고서 이런 걸 쓰시고 여기 이렇게 쭉 삼천자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레포트를 이걸로 하느님 여러 가지 하니 많이 말씀다만 이것을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점점 활용되기 때문에 이미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AI 활용이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역할은 뭐냐? 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뭐 물론 명령을 계속 쳐놓으면 그래서 명령어가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가 갑니다. 물론 이건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만 무료 버전을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오리지널 텍스트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검색 엔진에 검색 입력하는 거나 인공지능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어렵게 프롬프트로 뭐 엔지니어링 떠들어 샀지만 그냥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텍스트로 오는데 텍스트 돌아가면은 어,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은 소위 기계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을 수행한 어떤 알고리즘 기술인데, 뭐 지도학습이라든지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아구먼티드 러닝 등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모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시냅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들을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생성하는 그런 기술로 번역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화형 인터페이스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아,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헬스케어, 아, 뭐 의료 영상의 분석이라든지 질병의 예측이라든지 개인화된 치료 계획 등등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분야에서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사기 탐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할 수 있는 될 수 있고요. 그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의 성취도를 분석하여 교육과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자, 특히 교육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학습을 하는 거 교육에서 이제 앞으로 이 선생님의 역할 혹은 교수의 역할, 학생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교육이나 이런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혹은 뭐 인공지능에서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지식을 체득하고 그거를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학생들과 선생님은 토론을 해서 인공지능이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의 깊이를 더해가는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teaching and studying에서 learning by doing by learning 이제 함께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되면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히 선생님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사전 학습된, 앞으로 이제 사전 학습이 아니고 실시간 학습도 가능하게 되게 바뀔 겁니다만,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의 그 토론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학습량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뭐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교육을 하는 가르치는 분야의 사람들은 더 많은 공부량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교통 분야에 요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요새 뭐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인공지능이 쓰이고 자동차가 이미 기계가 아니고 가전 제품으로 된 소위 말해서 전기 제품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자동차에도 많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리라든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에서 교통의 원활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이 아까 이제 또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활용을 할 때에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뭐 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 인공지능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됩니다. 그 이제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끝없이 창의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검색 엔진이 찾은 수많은 자료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이 그 자료를 다 읽고 혹은 요약해서 혹은 뭐 변형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읽고 이해하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 PPT 자료도 물론 텍스트는 제가 만든 겁니다만 이 기본 구조는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걸 옆에 있는 그림들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 지원, 어떤 판단을 할 때 AI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의료라든지 정책 결정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개선. 물론 뭐 삶의 질의 개선은 말할 필요는 없죠.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AI 기반 건강 관리라든지 생활 습관 분석이라든지 맞춤형 건강 조언 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AI는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가속화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인간이 그 이제 AI 갖고 있는 기본 지식에다가 창의성을 더하여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앞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능이 이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일자리가 대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일자리는 대체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일자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나 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제일 하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등등한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회 조직이 바뀌나 하면은, 소위 말하는 오뚜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우나나 이런 대중탕에 가면은 오뚜기가 있을 겁니다. 오뚜기. 모래시계처럼 끝없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다시 하기면 위에 있던 AI가 그러니까 소위 상위 계층 복잡하고 어려운 반복적 업무,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법률가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됩니다. 중간 관리층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물류로 이야기하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유통 과정은 도매, 소매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생산자에서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분리된 물질을 차에 실어가 집집마다 갖다 주는 그런 업무는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옷에 속된 말하면 대리운전은 거의 많이 없어지고 택배 기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 잘 판단하고 일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는 AI에게 일을 시키는 직업, 그 다음에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직업, 그 다음에 AI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직업. 요 세 가지 분야가 앞으로 있을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AI가 시킨 대로 한 직업은 별로 하기를 원치 않죠. 그러니까 AI한테 일을 시키는 직업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AI한테 일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AI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AI가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 변혁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변화를 맞추는 사람은, 혹은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기회가 올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소위 실업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계속됩니다. AI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의 오남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아마 한두 번쯤 금융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그런 유사한 사기 전화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편향,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그렇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를 넣는다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성을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유리하게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존성.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라든지 해킹 시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비판적이고 창의성을 확대시키는 속으로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판적 시와 창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챗GPT 아까 있던 제가 여러분들 소개드린 챗GPT의 활용 사례는 보면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성이라든지 소설 초안을 만든다든지 마케트 콘텐츠를 개발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것은 모두 인공지능이 또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머리에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다양하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는 모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각을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AI의 윤리적 과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AI의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인간에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기반자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시민 참여에서 윤리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의 사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이 명확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데이터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람 인간 중심의 AI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다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활용하기 전 사람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욱 완벽해야 되고 또한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이란 거의 인문교육이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서 삼경을 한 천자문부터 사삼경을 외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다가는 또 기술 교육에 초점이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술 교육과 함께 사람 교육이 동시에 되어야만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사람 개개인이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인간으로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혁명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기술 폭주의 시대로 계속 가면은 소위 인간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소위 말하는 몰락으로 가는, 지구의 멸망으로 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성찰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과정이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가치과 행동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런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나라 소리는 잘 안 하죠. 나라는 말은 잘 안 하고 우리 지역, 우리 사회, 뭐 우리 어머니, 우리 뭐 등등등등 해다가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 하다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지 뭐 하여튼 건국 이념인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 이타 정신이 이 나라의 탄생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그등 기본적인 우리 정신이 깔려 있고 우리는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건국의 이념에서 있던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우리는 도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력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기술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결핍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정보 과부하라든지 인간관계 단절이라든지 개인주의 심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변해 갑니다. 단계별로 등등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정신적인 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이해와 내적 성장의 강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의 향상, 삶의 목적과 의미 재발견, 창의성과 감성 지능의 개발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강화, 사회적 연대감의 증진, 윤리적 의사 능력의 향상 등,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등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술적인 발전과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건가? 아니면 기술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성숙한 어떤 정신적 발전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영과 육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사회로 가서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들 건가는 오직 인간의 노력 이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정신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한테 설명하였듯이,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인간성의 강화, 사회 문제 해결, 개인 행복의 증진 등등, 필요성은 미루 말로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 많은 것을 겪고 있으니까요. 옆에서 보다시피 영어로 하면 sustainability, humanity, social solutions, happiness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인간 정신의 상호작용,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AI, 아까 얘기했죠. 기본의 지식을 일일이 찾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쓸 게 아니고 그걸 찾아서 요약해서 엑기스만 소위 뽑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창의성을 증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에서 예를 들면 명상 가이드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심리 상담에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AI와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단순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다 AI한테 맡기고 인간은 여기다가 AI 데이터 처리 능력에다가 인간의 직관이라든지 그다음 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합쳐져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면 결국은 정신력을 지원하는 AI로서는 여러 가지가 많죠. 이거는 가지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어떻게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기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챗GPT와 정신혁명. 챗GPT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화형 명상 도구, 내적 성장의 질문 형성, 스트레스 완화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 소위 말하는 AI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에 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모래시계의 하위 분야에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하루에 8시간 하는 거는 AI가 4시간 하고 사람이 4시간 하는 또는 하루에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거는 AI가 뭐 계속 있어 일하고 사람은 4일만 일하는 제가 주장하는 4, 4시간 혹은 4일 일하는 것이 대부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I는 바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잠재적 패턴을 다 찾아내는데 AI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지금까지 모든 그 발전은 바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서 발전하는데 AI는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소위 말하는, 그 AI 몸체와 머리를 붙이는 게 정말 로봇인데, 휴머네이드 로봇, 인간과 거의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발전 과정이고, 지금 그런 연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AI는 늘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일상의 동반자입니다. 연구할 때든 생활할 때는 일상의 동반자로서 AI 내가 이것이 인간이 보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회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 시대에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I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AI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의할 게 아니고 무조건 AI는 해야 되고 동반자니까 동반자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동반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창의성을 보태서 새로운 시대에 인공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기를 바라면 특히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넘어서 정신정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인류 평화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그런 기술력과 정신력이 무장된 그런 사회를 변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